오늘도 이제 긴 머리 파마를 들어갈 건데 오늘 같은 스타일은 저는 좀 약간 클래식한 라인으로 파마를 하는 거를 진행을 해보려고. 저는 파마를 할 때 저번에도 말했지만 항상 모발 진단이 중요하죠. 이 모델분 머리 같은 경우는 약간의 곱슬기도 있고 머리가 가늘지만 끝에가 좀 날리는 머리. 기본적으로 파마를 하더라도 끝에가 좀 날리게 나온다는 거지. 그러니까 집에서 손질을 했을 때도 잘 손질하면 깔끔해 보이지만 파마를 조금 C컬, S컬, 좀 컬이 들어갈수록 파마 컬이 지저분해져서 깨끗하고 클래식하면서도 되게 모발이 날리지 않는 그런 컬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설계하는 방법을 한번 내가 진행을 해보려고. 네. 라인 자체는 깔끔한 스퀘어웨이 라인으로 들어좀 잘라주고, 이 라인을 잡을 때도 저는 손에 힘을 최대한 덜 텐션이 없는 상태에서 라인을 잡아줘야지 파마를 했을 때도 깔끔하게 떨어져요. 이렇게 라인이 좀 가볍게 떨어지면 파마를 했을 때도 아무리 컬을 잘 말아도 날릴 수가 있거든요. 그런 파마는 컬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좀 이따 내가 알려줄게요. 네. 각도를 들지 않는 상태에서 두상의 각도만 모발의 끝선을 정해요. 라인의 무게감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커트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. 사이드 같은 경우도 보면 끝에가 지금은 비어 있단 말이에요. 이런 부분은 컬을 말면은 거의 어느 정도 다 컬이 날릴 수밖에 없어. 아무리 컬을 깔끔하게 말아도 질감 처리가 많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채워야 돼. 채울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컬을 말 때 디지털이나 이런 걸 말 때도 각도 아니면 텐션 이런 거 되게 중요시하게 파마를 말아줘야지 그런 클래식한 라인의 파마가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우선 커트 자체도 아까도 백 라인을 자른 것처럼 무게감을 채울 수 있는 라인으로 커트를 채워줘야 됩니다. 지금 레이어가 가볍게 돼 있다. 요즘에는 대부분 프론트에 레이어를 내기 때문에 클래식한 라인의 파마를 할 때도 이런 가벼운 머리들은 깔끔하게 파마를 해주세요 하더라도 뭐 미용실에선 깔끔하게 나올 수 있지만 집에 가면 여기가 대부분 이렇게 부시시하게 나온다. 그런 거의 디자인의 파마를 어떻게 하는지도 좀 볼 수 있어요. 좋을 것 같아요. 네. 이런 머리들은 부스스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레이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최대한 라인을 지켜주면서 라인을 최대한 깔끔하게 정돈을 해주는 게 좋아요. 지금 그 디자인의 첫 번째가 이제 클래식한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깔끔하게 정돈을 한 거고, 파마를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. 파마를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걸 체크하면서 드라이 커트를 할 거예요. 천천히 줄여요. 우선은 최대한 날리지 않는 커트 라인을 지켜주는 게 첫 번째고, 클래식한 컬의 깔끔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그 날릴 수 있는 부분을 파마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 고민을 하는 거고, 그리고 또 컬들이 너무 뭉침이 있으면은 그 라인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저분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뭉침을 제거할 수 있는 공간이 이 모발 안에, 이 두상 안에 있는지 그거를 보는 거고,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레이어드 컷이나 S컬이나 캐주얼한 펌을 했을 때는 우리가 말렸을 때는 괜찮을 수 있지만 고객님들이 집에 갔을 때는 그게 그런 느낌으로 안 나오고 부스스하게 나온다는 거죠. 그건 우리 디자이너들이 컨설팅을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첫 번째 접근을 하는 게 클래식한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클래식하고 뭐 레트로한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
클래식한 라인으로 커트를 한 다음에 공간을 만들어서 파마의 디자인을 좀 더 고객이 원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끌고 가는 게 그거는 우리 전문가가 해야 돼요. 원래는 거죠. 코너가 너무 뭉침이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. 코너가 쭉 타고 올라갔을 때 뭉침이 있는지. 근데 지금도 봤을 때 코너나 이 공간감에 있는 머리 자체가 많이 비어 있다는 거지. 이렇게 비어 있으면은 굳이 질감 처리를 안 해도 그 전에 질감 처리가 상당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모델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채워지는 파마를 해줘야 돼요. 내가 생각한 디자인을 쭉 가려면. 네. 자, 전체적으로 쭉 전에 커트가 질감 처리가 균일하게 잘 돼 있는지. 아무래도 자르다 보면은 우리가 기계로 찍어내는 커트가 아니다 보니까 의외로 또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체크를 한번 해주는 거야, 말리고 나서. 지금은 아무래도 우리가 시술하는 스타일 자체에 커트 자체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공간이 너무 많아. 공간이 너무 많다는 건 파마를 했을 때 컬이 내가 생각했던 컬보다 부시시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지. 이 공간을 다시 파마로 채워줄 수 있는 파마를 할까 하면 부수사함이 있기 때문에 펌 자체를 너무 산성이나 그 중성 좀 가볍게 나올 수 있는 파마약을 선택을 안 하고 좀 무게감을 갖출 수 있는 파마약을 선택을 할 거야. 알칼리 영역의 펌제를 좀 사용을 할게요. 알칼리 영역의 펌제를 사용을 할 거고 연한 타임은 한 15분 안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모발이 좀 날리는 머리들은 약액의 침투도 빨라. 그렇기 때문에 약도 좀 최대한 빨리 발라야 되는 거고 약액의 터치도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되고 가볍게 바른다는 게 적게 바른다는 게 아니고 이 가는 머리에 모발이 침투할 수 있는 적당량의 약을 빠르게 연화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. 뿌리 곱슬이 심하진 않지만 뿌리 자체가 어느 정도 자연 볼륨이 있는 머리라서 그 자연 볼륨을 굳이 죽이진 않을게. 묵직한 느낌을 들기 위해서 케라틴 영역을 가볍게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칼리 영역의 펌제로 무게감 있는 펌을 해볼게. 네. 자, 이제 15분 된 거죠? 네. 알칼리 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열 처리가 들어가면 컬이 롯들을 감안하면 대부분 잘 나온다는 거죠. 탄력이. 알칼리 펌제 같은 경우는 컬 테스트를 봤을 때 롯들을 감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살짝 구부려서 테스트를 보거든요.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구부러지는 각도가 어느 정도 잘 되는지에 따라서 정확히 구부러지죠. 세처리가 파마 들어갈 거예요. 네. 약간 클래식한 라인으로 깔끔하게 커트 라인이 나온 게 보이지?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질감 처리가 된 부분들이 좀 빈 곳들이 많단 말이야. 그래서 이번에는 컬을 채워주는 파마를 할 거야. 그다음에 공간이 되게 많단 말이죠. 이런 부분은 디지털로 텐션 있게 말거나 뭐 너무 텐션을 약하게 말아도 컬이 늘어질 거고 텐션을 너무 줘도 컬이 부시시하게 나올 수 있는 커트선이. 전에 커트가 좀 너무 앞에가 프론트가 되게 가볍게 돼 있다는 거죠. 이런 스타일의 파마를 할 때는 컬을 채워주는 시컬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롱이나 이런 기계를 이용해 파마를 하거든요. 탄력감을 주기 위해서 중간쯤도 해서 뜸과 열과 전체적으로 텐션을 이용해서 시컬을 뽑는 거예요. 아무래도 이게 양쪽에서 잡아주는 텐션이 있다 보니까 컬이 부시시하게 안 나오고 깔끔하게 나오거든요. 시컬의 흐름이 좀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게. 두 번째 단 역시 똑같은 텐션으로 같은 컬의 모양을 디자인하는 거예요. 이렇게 전체적으로 밑에는 시컬을 디자인하는 작업이 들어가고
위에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컬링을 자연스럽게 뽑기 위해서 조금 밑에 쪽보다는 조금 더 중간까지 컬의 디자인을 뽑을 때 들어갔어요. 컬의 디자인이 조금 더 S컬에 가까운 디자인이 들어갔어요. 약간 방향성을 주기 위해서 뒤로 넘어가는 작업이 한 번만 더. 컬의 흐름. 얼굴을 따고 뒷방향으로 가는 작업이 한 번 더 들어가죠.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러운 컬링을 잡을 수 있습니다. S컬, J컬, C컬, C컬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거든요. 앞에는 이런 아이롱을 이용해서 펌 디자인을 할 거고 뒤에는 디지털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할 거예요. 앞쪽이 좀 더 공간이 너무 비어있다 보니까 채우는 컬을 넣었다면 뒤에 같은 경우는 무게감을 어느 정도 제가 조절해서 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는 디지털로도 깨끗한 컬을 뽑을 수 있거든요. 뒤에는 디지털로 작업을 할게요. 네. 뒤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전체적으로 아이롱을 들어갔을 때 컬에 처짐이 있을 수 있어서 디지털로 작업을 한 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 부스스한 부분만 프레스 작업을 이용해가지고 연결시키는 작업을 할 거예요. 깔끔한 디자인의 파마를 하려면 이런 부시시한 머리들은 프레스 작업을 이왕이면 좀 꼼꼼하게 해줘야지 자연스러움은 떨어질 수 있더라도 그 모발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커버할 수 있거든요. 전체적으로 부스스한 머리이기 때문에 프레스 작업 깔끔히 하고 중화를 해야지 컬의 방향성이랑 컬의 흐름도 깨끗하게 나올 수 있어요. 프레스 작업이 끝났고 전체적인 디자인 작업도 끝났으니까 이제 바로 이대로 중화를 할게요. 중화하고 결과물을 볼게요. 네. 중화가 다 된 상태지만 네. 뒤에 같은 경우는 디지털로 갈았지만 곱슬기도 있고 부스스하기 때문에 굳이 로트로 다시 탄력도를 주는 중화를 할 필요는 없어요. 그 부스스함을 깨끗하게 잡을 수 있는 뿌리 중화를 잘 한 다음에 클래식한 디자인의 결이 나올 수 있게끔 결 중화, 결대로 작업을 딱 해서 컬이 걸릴 수 있는 중화의 포인트만 잡아줘요. 그리고 앞에 같은 경우는 아이롱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지만 공간감이 너무 많아서 늘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앞에 같은 경우는 루트로 좀 더 그 중화감을 딱 안착시킬 수 있는 중화를 들어가는 거고 뒤에는 이렇게 늘어뜨리는 중화 작업을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이제 모발에 맞게끔 컬이 나올 수 있는 걸 디자이너가 그 전에 확실하게 판단을 해서 중화도 그 모든 디자인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작업이 들어가야지만 원하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.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에센스를 바르시고 결 정도는 빗질을 하고 그 느낌 그대로 말려주는 게 좋아요. 어느 정도의 이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층을 내거나 무게감을 정돈을 안 해도 오히려 그 디자인 그대로의 컬이 표현이 됐어요. 디지털 펌과 아이롱 디자인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모발을 자칫 잘못해서 층을 내거나 디지털을 전체적으로 웨이브처럼 걸어버리면은 파마를 했을 때 부스스함과 오히려 고객님이 집에 갔을 때 지저분한 느낌의 웨이브 느낌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채워주는 듯한 그런 커트와 그런 채워주는 듯한 파마를 이용해가지고 깔끔하고 정돈된 그런 펌을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. 되게 클래식하면서 밑에 아래 C컬과 S컬이 좀 탄력있게 걸어서 자연스러운 파마를 연출한 것 같아요. 예쁘게 잘 나왔어요.